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가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가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모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시죠? 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이 말씀은 저는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못해요는 진짜 그 소리는 못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제가 올 2월 1일 날 이렇게 동서울 그리스도의 모친 내지야 회개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저를 주님께서는 동서울 내지야 회개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이런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성모님의 말씀의 순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그 하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모님의 하인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내주 마리아가 도입되기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내조는 우리 한국보다 중국이 16년을 더 빨리 내조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1937년에 중국에 전파된 내조 마리아는 저희 한국보다 16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극히 부진하여 북경에 한두 개 프레시듐이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으나 2차 대전 후 중국 교황 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급속히 중국 전역에 내조 마리아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 천주교가 심한 박해를 받게 됨으로써 그때 당시 단원 1000여 명이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 정부는 성 골롬바 예방 성교의 신부님들을 추방시켰는데 그때 추방당한 신부님들 중에 몇 분이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당시 광주 교구장 서울이셨던 현 한올루 헨리 신부님께서 1953년 5월 31일에 목포 산정동 성당에 치명자의 모후 프리시듐과 평화의 모후 프리시듐, 경동 성당에 죄인의 의탁 프리시듐을 최초로 설립하여 첫 주회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60년대에 우리 경동 성당에 인자신 정녀 소녀 프리시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입단하여 단원 생활을 해오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사감을 위해 제일 먼저 간부 직책을 맡던 게 회계 직책이었어요. 언어를 얘기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도신부님께서는 골롬반 그 일방선교의 지도신부이셨고 아일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회학을 하면 항상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록 소년들이지만 지금보다 활동을 진짜 내조답게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빗나가도 그 신부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활동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활동을 해오면은 그 예부 신부님께서 이만나 엄마가 가게 가서 콩나물 사오라겠는데 네 마음대로 사과 사오면은 칭찬 들을 일을 있냐, 꾸중 들을 일을 있냐 이렇게 딱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엇나간 거를 바로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소년 내조를 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그 교육들,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내조 생활을 하는데 힘이 되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때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나투스가 1958년 7월 13일 강주의 중재자의 모 세나투스가 설립이 되었고요. 서울의 내조 말에는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냐면 1955년 8월 19일 당시 아까 조금 전에 헬기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강주 대교구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경재 알렉산더 신부님에게 내조 마례를 권고하셨는데 서울 명수대 본당 평화의 모 프레시덤을 필두로 1957년 1월 29일 해야동 성당의 상주의 좌꾸리아를 거쳐 1960년 3월 30일 꾸리아 5개와 프레시덤 99개로 명동 무형식태 꼬미시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74년 9월 25일 무형식태 꼬미시움은 무형식태 내지아로 승격이 되었고 78년 12월 23일 무형식태 내지아는 드디어 무형식태 세나투스로 승격이 되어 한국의 두 번째 세나투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나투스가 3개가 있죠. 제일 먼저 생긴 강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두 번째 서울 무형식태 세나투스, 세 번째로 설립된 세나투스가 2003년 12월 21일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는 세나투스가 3개가 있고 내지하는 전국적으로 15개가 있는데 서울 세나투스에 10개, 강주 세나투스에 4개, 대구 세나투스에 1개 내지아가 있습니다. 꼬미시움은 전국적으로 244개가 있는데 서울 세나투스에 131개, 강주 세나투스에 78개, 대구 세나투스에 35개의 꼬미시움이 있습니다. 꾸리아는 전국적으로 2280개가 있는데 그중 서울 세나투스 소속이 1375개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주 세나투스에는 612개, 대구 세나투스에 293개, 전국적으로 프레시디움 수는 24,078개가 있는데 서울 세나투스 소속이 12,744개, 강주 세나투스가 8,206개, 대구 세나투스가 3,128개의 프레시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속해 있는 서울 무형식태 세나투스에 10개의 내자가 있는데 이 내자의 명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울 그리스도의 모친 내자, 서서울 그리스도의 어머니 내자, 중서울 온지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내자, 수원 천주의 모읍 내지아, 인천 바다의 별 내지아, 청주 구세주의 모친 내지아, 대전 평화의 모읍 내지아, 의정부 애덕의 모읍 내지아, 춘천 평화의 모읍 내지아, 원주 치명자의 모읍 내지아. 이렇게 10개의 내지아 사간부님들께서 매월 마지막 주일 2시에 카톨릭회관 3층에서 세나투스 원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먼 지방에서들 서둘러 오시는 그분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은 박수 힘차게 쳐주십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동서울 그리스도의 모친 내지아는 조직을 보면은 11개의 꼬미시움이 있고 111개의 꾸리아가 있는데 111개의 꾸리아의 사간부 중에 오늘 회계를 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옆에 계신 회계님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인 프리시디움은 1172개,
청년이 12개 뿌리시듬, 소년이 9개 뿌리시듬이 있습니다. 행동 단원수는 9,327명 중 프레토리움 단원이 1,513명, 협조 단원수 16,792명 중 아두토리움 단원이 1,033명. 이는 2025년 10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개의 꼬미시움의 설립 순위만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정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꼬미시움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 되겠죠. 63년 5월 15일 동대문 정도의모 꼬미시움. 두 번째 성동 샛별-꼬미시움이 75년 1월 5일. 세 번째 강남 바다의별-꼬미시움이 77년 4월 12일. 네 번째 송파 천주의-송로-꼬미시움 79년 5월 25일. 다섯 번째 강남 항공공장-꼬미시움 80년 3월 14일. 여섯 번째 강남 은총이모-꼬미시움이 88년 10월 7일. 일곱 번째 강동 성모-용복-꼬미시움이 90년 4월 1일. 여덟 번째 중남 천재모-꼬미시움이 91년 1월 20일. 송파 하늘의문-꼬미시움이 91년 7월 7일. 열 번째로 강진 성인의모-꼬미시움이 2008년 11월 2일. 11번째로 강동 천상의모-꼬미시움이 2016년 1월 30일입니다. 이렇게 11개의 꼬미시움 중에 가장 뿌리아 수가 많은 꼬미시움이 광진 성인의모 꼬미시움으로 14개의 뿌리아와 142개의 프레시디움과 청년 두 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를 내겠는데 이 11개의 꼬미시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꼬미시움 어딘지요?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서서. 맞히셨습니다. 우리 선물 주십시오. 카품만. 오늘 이 선물은 우리 주님은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퀴즈는 내야 되는데 선물을 뭘로 할까 고심을 했더니 지난주에 마치 우리 한국 성인 손선지 베드로 후손님께서 이 매듭 묵주를 손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엮은 묵주를 가지고 이제 9월달에 오셨었는데 그게 남은 거 있다면서 우리 사무장님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하니까 저 선물하게 5개만 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안나님 전 다 가져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회계는 기본적으로 정신이 프레시디움 출석률과 평일 출석률이 우수한 분으로 내주 정신이 무엇보다 투철하고 신심이 건강하신 분으로 책임감과 시간관념이 확실하신 분,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 평의 주체 교육과 피정, 행사에 늘 참여하여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무엇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의 일반적인 실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조직에 대하여 탁월한 충성심을 지녀야 하며 교본의 정신을 생활화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내주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지니며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으로 신뢰를 얻고 품위를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일치를 전제로 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충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간부 직책을 이용하여 순명이라는 명분으로
단원들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간부는 내조 조직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간부에 있어서 권위주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므로 개인의 영성과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부는 항상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첫째 비결은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간부는 무엇보다 상훈의 내용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며 신중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내조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부는 해당 평의 원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 중에 의무이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시즘 출석률도 줘야 되고 상급평에는 물론이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성실하고 꼼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프레시뷴과 꾸리아의 관계는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온갖 정성들을 다 쏟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드려야 합니다. 회계는 제35장 자금에 실려있는 예치된 자금에 관한 권고사항을 유념하고 이에 관하여 때때로 프레시뷴의 회합 중에 거론함으로써 모든 단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조의 모든 기관은 상급평행, 즉 내조 말예를 유지시키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하는데 헌금을 일정 비율로 한정시키거나 헌금액을 최저 수준 정도로 규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원들은 각각 형편대로 미리 준비한 헌금을 동원하고 혹 헌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라 해도 일단 비밀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어 있죠. 네, 헌금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헌금을 보통으로 커피 한 잔 값 하면서 5,000원, 부자들은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면 5,000원이 5만원이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오늘 돈이 3,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3,000원을 냈더니 우리 회계님들이 습관적으로 5만원이 돼야 하는데 48,000원이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확인하신 회계님들도 바로 계셔요. 그리고 또 10명에 5,000원씩 5만원이 돼야 되는데 한 분이 헌금 준비를 딱 바로 가방을 바꿨든지 아무튼 헌금을 못했을 경우 45,000원이 됐어. 누가 안 냈어? 5만원이 돼야 되는데 45,000원이네? 이렇게 우리 회계들은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서 밝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비밀헌금, 말 그대로 비밀헌금으로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전혀 몰라야 이게 비밀헌금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느새 그게 자리를 잡았죠. 5,000원, 10,000원,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원수에 딱 비교를 해가지고 회계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 5만원이 되는데 이런 애 누가 안 냈어. 확 드러나잖아요. 이건 절대 비밀헌금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셈이 됩니다. 프레시뷴의 비밀헌금은 내조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자금, 즉 성모님의 빈자금 조성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내조 조직이 그 자산과 자금을 조심스럽게 아껴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내조 조직을 운영하는 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조 말의 조직이 엄청 거대하죠. 거대하다면. 그런데 헌금을 거둔 데는 가장 기초인 프레시뷴의 우리 단원들의 비밀헌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단원들이 내신 그 비밀헌금이 꾸리아를 거쳐 꼬미시움으로, 꼬미시움을 거쳐 네자를 거쳐 세나투스에서 꼰칠륨, 메조니스까지 다 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헌금은 정말 지푸라기로 비교하자면 한 올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면 전체 내교 단원들이 모아진 의원금은 큰 동아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분자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에 있는 그 의원금이 절대 우리 그 꾸리아 것이 아니고 꼬미슈 것이 아니고 네지아 세라투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그 가지고 있는 그 의원금들은 성모님의 내교 마리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분자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단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내신 이 비밀 헌금이 꾸리아에 의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크게 쓰인다고 하더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단원들이 헌금을 하고도 얼마나 보람있는 헌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각자 형편에 맞게 각자 믿음에 따라 부자가 5,000원 만원 내는 거 쉽지만 정말 가난한 그 단원 하나는 3,000원 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헌금을 규정지으면 안 돼요. 그냥 거친 대로 단원수에 비교하지 말고 그런 실수들을 앞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가서 여러분들이 꾸리아 회계님들이니까 프리시듬 회계님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구황을 보면 성모님의 살림살이에 낭비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의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평에는 내지오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당연히 없죠. 상급평의 의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기금이 없이는 평의의 여러 가지 의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의연금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고 내교의 마리아에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단원들에게도 그거를 상기시켜야 드려야 됩니다.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면 직속 상급형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꾸리아에 있는 돈 우리가 쓰면 안 돼? 우리 마음이지. 그러면서 상급형에 문의 안 합니다. 특히 우리 그 단장님들이 꾸리아 단장이 이렇게 새로 됐어요. 그러면 의원금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뿌리시는 단원들한테 거친 건데 하면서 무엇부터 생각해요? 이거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목에도 없는 지출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지출을 할 때는 항상 상급형에 문의를 해서 이 지출이 어느 항목에 속한 건지 그것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형이 꾸리아 상급형 꼬미심이죠. 꼬미심에 문의를 했더니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꼬미심은 당연히 내지아에 문의를 해야죠. 내지아에서도 저도 잘 모르면 세라투스에 문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올바르게 내조 마리아의 기틀을 우리 서로가 각자 잡아가야 합니다. 주회합 때 우리 회계님들이 또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비밀 헌금 주머니를 이거 성모님한테 봉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모님 앞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 비밀 주머니를 성모상 앞에 갖다 놓는 그런 프레시즘도 있습니다. 또 주회합 중에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회계님들은 절대 비밀 헌금을 계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비밀 헌금을 언제 확인하냐? 주회합이 다 끝나고 난 다음 간부님들이 잘못 처리하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단원의 비밀 헌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하지만 헌금 총액은 반드시 발표해야 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교본 35장 자금 333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인류는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의 몸 안에서 각자는 서로 주고받듯이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순환해야 합니다. 생명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만 순환을 멈추는 일은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고 순환을 받아들이는 이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된다. 하나의 영혼이 살려면
스스로의 영혼 안에 쏟아 넣어야 하는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때마다 잘 보존되고 더욱 불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면 첫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도 소화를 잘 시켜서 순환이 잘 돼요. 그런데 이 비밀헌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시둠에서 거둔 헌금, 비밀헌금을 뿌리아에 의연을 했는데 뿌리아에서 우리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꼬미시둠에 의연을 인색하게 한다든지 꼬미시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내지하에 의연금을 인색하게 한다면 얘 뭐라 했어요? 내용이 순환, 바로 비밀헌금이 꼰칠룡까지 가기 때문에 아낌없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평의 것이 아니고 전체 내주를 위한 의연금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의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주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이 분자금이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단원들한테서 나왔다 해서 단원들한테 한원 시키는 게 의연금이 아닙니다. 네, 단원들한테 쓸 수 있는 거는 5대 행사를 통해서 그때 다 쓰이고 있죠. 연천종 친목회, 야외 행사, 또 아치했을 때 요새도 간식도 드리고 있죠. 이러이러한 그 5대 행사를 행할 때 그때 단원들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분단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다 회계로 선택받았죠. 우리는 이 회계 직분을 통하여 성모님의 금자금에 있어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몫을 위임받았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에 임하며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책임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헌금 및 의연금 관리는 사관국 공동 책임입니다. 단장은 책임자로서 회계는 실무자로서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변상 책임이 따릅니다. 회계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관국 모두의 책임이며 평해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회계 유고시 단장은 회계 장부를 회의 전에 인수하여 대신 보고해야 합니다. 이 회계 보고를 오늘 단장인 내가 일이 복잡하니까 부단장이 좀 하시오, 서기님이 좀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회계 보고는 분명히 단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회계 장부 또 통장 잔액이 일치해야 하고 원래 보고서의 회계 부분에 있어 지출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도 얼마 안 있으면 다 가지만 매년 11월 일용성월에 모든 프레시즘은 세상을 떠난 내주 단원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회계님들께서는 비밀헌금으로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합니다. 이때 단원 구분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은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되기 때문에 어느 본당은 10개의 프레시즘이 있는데 10개의 팀이 각각 미사를 봉헌한 게 아니고 미사 딱 한 대로 땡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10번 미사를 받는 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한 번 받는 게 유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레시즘 순서 그 수만큼 미사예물을 봉헌해서 세상을 떠난 내주 단원들을 위해서 꼭 미사를 한 대라도 더 봉헌할 수 있도록 팀 숫자대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이 선정했을 때 뿌리시드움에서는 선정 단원을 위한 연미사 한 대를 우리 회계님들께서는 비밀헌금으로 즉시 봉헌을 하고 빈소에 제대를 차리고 뿌리시둥 깃발과 뿌리아의 깃발을 각각 세우고
꾸리아에서는 저와 바구니를 증정하고 직속 모든 프레시룸의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 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레지오의 전체 기도문을 바치고 연도와 입관, 출관 예절, 장례사 참례에 또 장지 수행에 많은 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프레시룸 친목회와 야외 행사 때에는 단원들에게 소액의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차, 1000차 등 기념 주회합에 의원금에서 축하 파티나 기념품 증정을 금지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금지예요. 네, 금지입니다. 단 프레시룸의 비밀헌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미사 한 대를 비밀헌금에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비밀헌금 또는 의원금으로 단원들을 위한 즉 입단자, 선서자, 교육 이수자, 야외 행사, 연차청 친목회 등 기념품 및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전교용 홍보 책자, 팜플렛 등은 구입할 때 꾸리아의 연간 총 수입의 5% 이내로 구입해야 하며 필요한 양만 구입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내주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주 활동하면서 돈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활동 대상자들에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물질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불우한 이웃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근데 우리는 내주 이름으로는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본당의 빈첸시오를 이용한다든지 빈첸시오가 없으면 구역반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주 단원들은 그런 것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만이 알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밀헌금 이런 거 다 비밀이라고. 우리 물질적인 건 다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옆에 단원에게 조금이라도 분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거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형편이 이럴 필요 없는 분심을 옆에 단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이런 걸 절대 비밀이고 물질 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주는 기도와 활동이죠. 평의 회계로 선출된 간부는 한 가지 직책에 충실하기 위해 하급 기관의 간부를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성동 특별코미션 회계를 하다가 2월 1일 날 난데없이 내지야 회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동 특별 코미션에 정들었던 회계 자리를 내놓고 지금 동서울 회계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프레시룸의 간부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위안받으려고 하면은 위안보다는 상처가 더 크게 오니까요. 그래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정부자이신 성모님이 계시기에 그분들에게 위안과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기도해주고 감싸 안을 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한데 어울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성모님께 우리는 의지합시다. 주님께서는 제 말이 혀끝에 오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 내 머리에 머리카락 숫자 아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숱이 몇인지 다 알고 계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한 방울의 이슬에서부터 우리 이마에 흐르는 땀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허비하는 일이라고는 없으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 숨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런 주님 성모님께 대한 봉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 불평을 안 해요.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혹 생각이 엇갈려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라도 서로 마음에 엉금이 생겨 상처가 되기 전에 서로 이해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안 받아줘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안 받아줘. 주님은 다 알고 계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로 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분심 갖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성모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보다 기쁘게 이웃을 받들고 섬기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날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부직을 뭐 몇십 년, 몇 년 뭐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만한 기간이란 말이요. 잠깐 주님이 들어올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명하지 못하고 해요, 못해요, 빼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주어졌을 때 예 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심을 받아 봉사하는 것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 안에서만 허물을 찾아 말짓하고 서로 흉을 보죠. 그러다 보면 봉사 기간이 어느덧 다 차버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되고 말아.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면요, 봉사를 하고 나서도 기쁨보다는 상처만 남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깜빡은 내조 싸가고 사목해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성당도 맹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인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총도 배가 되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며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 성모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계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 실무자 유의사항으로는 회계 장부 금액의 기재상 공정은 할 수 없고 적색펜으로 두 줄을 긋고 통도장을 날인하라고 했는데 이게 매번 읊어대는 말이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를 너무 깔끔히 하다 보니까 두 줄 긋는 게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거 하이고 살짝 이거 점수로 따지면 빵점짜리 회계다. 하지만 프리시즘 회계를 하다가 코리아에 참석을 했더니 난데없이 코리아 회계가 되었네. 프리시즘 회계와 코리아 회계 질이 다르죠. 양이 달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지보고 또 정표철 수입 현황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은 프리시즘 회계가 들을 때는 그런 경우 새로 된 회계님들은 또 말도 잘 들어. 그래갖고 틀리면은 탁 빨간 줄을 긋고 콩도장을 찍어. 그러다 보니까 장부 여기저기에 빨간 줄이 막 이렇게 돼. 근데 점수로 따지면은 이런 장부는 100점짜리 장부입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했어도 하이트를 글자 하나에다만 썼어도 회계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틀렸을 경우 과감하게 빨간 줄로 두 줄을 긋고 콩도장을 찍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정표철 월계표 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면 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때 가감이 찢어버리고 새 용지에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 장부에 잘못 쓴 거 두 줄로 긋고 콩도장 찍으면 된다고 했더니 이 월계표 금액도 잘못 써가지고 두 줄로 긋고 콩도장을 쫙 찍어놓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월계표만큼은 숫자가 한 장은 틀려도 다시 쓰셔야 된다는 거.
네, 절대 수정이 안 된다는 거 다시 쓰셔야 돼요. 10번이라도 다시 쓰셔야 돼요. 잘못 쓰셨으면. 그 다음에 영수증은 월계표 항목별 순서대로 차려야 되고, 간혹 행사 때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잘못 받는 수도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차총 친목회라든지 야외 행사, 이런 이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물품을 많이 구입하다 보면은 영수증 대신에 물품 살펴보라고 계산서를 주셨는데 우리 회계님들이 그게 영수증인 줄 알고 잘못 받아올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피정 갔을 때 우리 이제 설계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커피를 이제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나는 이제 영수증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봤더니 주문서입니다. 주문서. 네, 주문서. 그래서 나는 이제 믿거라고 당연히 영수증인 줄 알고 한치의 의심 없이 그냥 지갑에 쑥 넣어서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영수증이 아니고 커피 주문서더라 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님들은 돈을 지출할 때는 필히 가서 손수해야 되겠어요. 네. 물건은 단장님이 구입하고 부단장 설계님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대금만큼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영수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금을 지출하면 돈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영수증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장님들, 부단장님, 설계님들이 아무리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해오고 영수증 없이는 단돈 1원도 의원금에서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받기에 어려운 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영수증 받기 어려운 거. 네, 우리가 피정이나 또 교육, 행사 이런 데 갔을 때 미사를 봉헌했는데 미사임을 우리 봉헌해 놓고 사무실에 오늘 우리 미사 봉헌했으니까 영수증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별도 영수증 나눠드렸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사용 안 하고 있는 뿌리아는 그거를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때 별도 영수증에는 그 내역을 자세히 쓰셔야 돼요. 자세히 쓰시고 사과부 확인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별도 영수증만 써놓고 사과부 사인을 안 가지고 그거 누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지만 사안급정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감이 된다 이겁니다. 내지오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도 본당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죠. 성전 신축 개축 그 밖에 어떤 건물을 하더라도 내지오 의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전표철 표지에는 연도, 기간, 평의해명, 사과문 사인과 지도신분인 사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표철에 혹시 지도신분들 사인을 그동안 안 받았다면 감사받기 전에 지금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보관에 있어서 장부 사이에 끼워넣거나 장부에 붙이거나 별도 보관은 불가입니다. 반드시 해당 전표철에 월교표 함께 차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금에 있어서 수납 당일 은행 입금이 어렵다면 우리가 토요일이나 주일날 많이 해약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그날 은행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또 입금할 때 간혹 1,000원 이하나 100원 이하를 우습게 알고 이거 뭐 장부에 지저분하니까 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떼어버리면 다음 어떻게 결국 장부와 금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간혹 장부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상당 기간 입금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장부 잔액과 통장 잔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수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장부와 통장 잔액이 틀릴 경우 간부 간 상호 불신과 불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평의의 운영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게 심하다 보면은 또 간부 이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출고에 있어서는 주일에 원래 회의를 하고 그 주중에 지출할 경우라도 당월 원래 회의 의원금을 그대로 지참하고 있다가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금 전액을 통장 계좌에 입금시킨 후 필요한 날에 인출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은 회계는 수시로 장부와 통장을 제조해야 하며 때로는 무통장 입금이나 예금 이자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자가 들어오는 달에는 원래 회의 전에 거래은행에 가셔서 입금액을 확인하고 은행 입금 일자로 입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의원금에 있어서 평의의 운영 자금과 지불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급 평의에 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의의 의원금이 적체되면 모든 회계 사고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의의 운영이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단장과 회계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서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뿌리아에 꼼이 씌우면 의원금이 많이 적체되어 있으면 우리 단장님들 폭풍 많이 꾸시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프리시즘에서 나온 돈이니까 이 돈으로 무엇을 그들에게 감내를 해줄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원금이 적체가 되면은 아낌없이 상급 평의 의원을 해야 합니다. 단원에게 꽃봉헌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어떤 단원이 꽃봉헌을 하고자 할 때는 단장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단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지어는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건 다 비밀이에요. 옆에 단원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거나 분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는 단체가 우리 바로 레지오 마리에입니다. 제대꽃은 싱싱한 생아이여야 하며 화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사용한 꽃이라도 싱싱하기만 하면 다른 프레시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꽃병에 물은 꼭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꽃병에 물 없이 그 살아있는 꽃을 그냥 빈 꽃병에 꽂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을 조금이라도 항상 꽃병에 물을 넣어야 되고 송모상 어깨 부분이 바로 꽃 높이입니다. 그래서 꽃이 송모진 어깨 부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의 기물과 꽃을 되도록 좋은 곳으로 장만하고 단원들은 백실리움과 꽃병과 촛대, 송모상, 제대포 등을 깨끗하게 간수하고 프레시듐의 비밀 헌금으로 꽃과 철을 알맞게 구입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임무로 여러분들은 여겨야겠습니다. 세계 실무에 있어서 이제 수입 항목과 세목을 보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회계 실무 관리운영 다 갖고 오셨죠? 네, 거기에 31쪽을 보시면은 수입 항목과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입 항목과 세목에 있어서 항목 전월 또는 전차 이용, 의원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상품비, 합골객, 누계. 세목에 있어서는 옆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이 발생하면 장부에 항목과 세목으로 지출 수입되는 것 순서대로 발생된 순서대로 기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때 영수증은 필수이며 수입 지출 일람회 세목에 기재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출 항목과 세목이 회계실무 32쪽에 잘 나와 있죠. 기존 회계님들은 항목과 세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각 회계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복습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말하면 여러분은 세목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항목의 세목은 원래회의 간부회의, 교육 피정 항목의 세목은 전단원 교육 피정, 단원 직책 교육, 단원 교육 간부 피정, 장소 예약. 만약 인쇄비 항목의 세목은 사업보고 인쇄, 기타 인쇄 복사자. 우리 행사비 항목의 세목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보조비에 대해서도 한번 항목 보조비의 세목은 도서문구 항목의 세목은 기타 작비 항목의 세목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타 작비의 세목으로 기타라고 쓰시고, 우리가 신부님들 위해서 영명 축의금 조금 드리고 있죠. 그 축의금은 기타 작비의 세목을 기타라고 쓰시고 거기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비 항목의 세목은 하급평의 판매를 위해 구입하는 모든 물품 대금이 상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월계, 유계, 잔액이 들어가겠죠. 다음 회계 실무 27쪽을 보면 회계 장부 기재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맨 밑줄에 몇 차 원래 회의,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꿀이야, 무슨 꼬미션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적요에 있어서 전월에서 1월, 이때 전월에서는 항목이 되겠고 2월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수익 금액에 있어서 이 앞달 수익 누계가 바로 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지출된 순서대로 장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먼저 꽃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회비, 간식비 이런 지출되는 순서대로, 수입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꼭 사간부 사인과 지도신부님의 사인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월계 누계 밑에 빨간 줄 2줄 있죠? 여러분들 장부에 2줄 긋고 있어요? 이거는 마감됐다라는 표시죠? 장부에 받아요. 퀴즈로 회계 장부에 붉은 펜 2줄로 긋을 수 있는 것,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분, 빨간 펜으로 2줄 긋고 하는 부분, 말씀해 보세요. 일어서서.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재했을 때 빨간 2줄 긋고 콩도장, 또 마감 처리 표시로 2줄 긋고 있죠. 회계실무 39쪽을 보면은 수입 지출 일람표가 있습니다. 월말 되면 우리가 통장을 정리하고 회계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데, 이때 수입 지출 일람표에 그동안 써왔던 세목들을 합산하여 항목 금액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항목과 세목이 다 나와 있죠. 예를 들면 회의비 밑에 원래회의, 간부회의 이 두 가지가 세목이 되는데, 원래회의비 얼마, 간부회의비 얼마, 이 둘을 합산하여 윗칸에는 회의비라는 그 칸에다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존 회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새로 되신 회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도 다 같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항목에 썼던 이 금액들을 우리가 29쪽을 보면은 월계표 양식이 나와 있죠.
29쪽 월계표 항목의 가운데 항목이 쫙 나와 있어요. 항목이. 그러면 수입, 지출, 일람에서 세목을 합산했던 항목 금액을 이 월계표에다 그대로 옮겨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쓰신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단장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서기님한테 드려야 서기님이 원래 보고 작성 시 회계 부분에 이 월계표를 보고 그대로 회계 부분을 작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월계표를 작성한 다음에는 꼭 서기님께서 회계님 원래 보고 써야 되는 회계 부분 주세요 이 말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계표 뒷면에 영수증을 부착해야 되는데 장부에 지출 수입 순서대로 하라고 했더니 월계표 뒤에 영수증을 지출 수입 그런 순서대로 차라다 보니까 항목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 영수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네, 영수증을 월계표 뒤에 찰할 때는 이 월계표에 나와 있는 항목 순서대로 영수증을 찰한다는 것, 그렇지 않았던 뿌리 회계님들께서는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월계표 이 항목과 영수증이 딱딱 맞아야 돼요. 순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 행사를 했을 때 수지보고를 또 작성해야 되죠. 양식 41쪽에 보면은 회계실무 41쪽에 보면은 수지보고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수지보고는 현금 출납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내용과 실적 등을 나타내는 일람표이기도 하므로 교육이나 피정 또는 행사 후 반드시 수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표철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수지보고의 양식에 보면은 봉헌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단장님들께서 또 부단장이나 서기님들께서 회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봉헌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피정센터나 수도원에 인심이라도 쓰는 듯이 이 돈을 그냥 거기다 주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임사 때 낸 봉헌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별도 영수증 드릴 때 그 현금 개수하는 거 드렸죠? 그때 회계 혼자 개수하는 게 아니고 사관부 중에 어느 분 한 분과 간부가 아닌 분도 좋습니다. 세 분이서 꼭 확인을 하시고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을 기재하게 되죠. 이것도 수지보고에 꼭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정센터나 수도원에는 우리가 지불할 만큼 다 지불을 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봉헌금을 갖고 인심 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회계님들 어때요? 두 팔로도 꼭 막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런데 또 미사이 봉헌금을 본당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당으로 만약에 가져갔다면 수입에도 봉헌금 얼마라고 쓰시고 지출에도 본당에다 내셨기 때문에 그 봉헌금을 똑같이 지출에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의 영수증은 수지보고 뒷면에 그 순서대로 붙여야 되고 이 실무책 17쪽을 보면은 야행사로 해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쪽. 17쪽 예시를 보면은 여기가 책에 있는 거다 보니까 20년도 거고요. 20년도 거는 무시하고 여기에 단원 150명이 회비 5,000원씩 해서 75만 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236만 7천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지출 합계 236만 7천 원에서 수입 합계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1만 7천 원이 여기에서는 지출 초과가 되겠습니다. 또 수입 초과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236만 7천 원이었는데 지출이 75만 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수입 236만 7천 원에서 지출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만 7천 원이 바로 수입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수입 초과 하고 쓰시고 수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실무 확인사항을 우리가 항상 매달 월말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정성껏 기록해왔던 회계 잔액, 통장 잔액, 그 다음에 회계 장부 잔액, 수지일람표 잔액, 월계표 잔액이 이 네 가지가 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분명히 육자였는데 0으로 봤다든지, 예를 들어서 8자인데 뭐 다른 숫자로 봤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통장 잔액과 회계장부 잔액이 당연히 틀리죠. 그러다 보면 일람표도 마찬가지, 월계표도 마찬가지 다 틀리게 돼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월말에 꼭 다 일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했기 때문에 다 맞을까요? 하고 딱 덮어놓으면은 어디에선가 틀리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회계장부를 맞으면 3번, 틀리면 5번, 7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인내를 갖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렇게 더듬다 보면 여기서 내가 0을 8로 썼구나, 8자를 0으로 썼구나, 그런 부분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릴 경우는 인내를 갖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의 수입 지출 누계와 일람표 수입 지출 누계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또 세목별 영수증이 제대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달에 뭐 행사, 교육 피정을 했다면 수지보고 확인을 또 다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잘 있는지, 잘 받아졌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우리 그 회계인들이 주의할 점 또 한 가지, 대관시설 영수증을 우리가 피정이나 행사 때 대관료 내시죠? 대관료를 내시면은 그 사무실 직원이 본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직인 대신에 본인이 사인을 한다거나 본인 도장을 찍어줄 때가 있어요. 되게 본인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도장은 물론이지만 그 해당 거기에 직인을 꼭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직인이 없는 대관료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강사비를 지출했다면 확인증, 아까 다 드렸죠? 네, 확인증 다 사용하고 계신 줄 믿지만 만약에 없는 꾸리아에서는 그걸 첨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비를 지출했을 때는 꼭 확인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육 피정 행사비에 있어서 꾸리아에서 주관했을 경우 전담 교육이나 피정은 꾸리아 주관이므로 교육비로 지출을 하시고, 야행사나 연차총 침묵했던 꾸리아 주관이므로 행사비에 지출. 보조비에 있어서는 상급 평의에서 주관한 사항에 대한 단원에게 보조한 금액이 바로 보조비에 해당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꼬미시움 주관 소년 야행사에 있어서 꾸리아별로 실신을 했어도 꾸리아에서는 보조비로 지출을 하시고, 꼬미시움에서는 이를 행사비로 해야 합니다. 솔직히 꼬미시움에서는 돈 보조만 했지 소년 내교 야행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단장님들은 와서 들여다도 안 봐요. 하지만 꼬미시움에서는 행사비로 처리를 해야 되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야 꾸리아에서는 이거를 보조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직 교육에 있어서는 내지아 주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비에 있어서 단원에게 교본, 수첩 등을 돈을 받고 우리가 판매하고 있죠. 꼬미시움에서 구입에다가 꾸리아에 판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꼬미시움에서 대금을 치르고 물품을 받아가죠. 이럴 때는 보조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조비에 하시면 되고 단원들에게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꾸리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로 하시고, 만약에 판매를 했다.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가격은 지출에 기재를 하시고 판매한 가격은 수입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비는 단원에게 수첩 등 우리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죠. 꾸리아에서. 그러니까 꾸리아에서는 보조비로 하시고, 또 한 가지 내지오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단장 계획서, 회의록, 회계장부, 출석, 이거는 보조비 세목에 양식 보조비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고한 종합보고 하실 때 회계보고를 해야 하시는데, 꾸리아 회계보고 양식이 36쪽에 지금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보고를 뽑으실 때 집중으로 주의할 대목이 의연금, 교육 및 피정, 행사비, 그러니까 항목의 세목이 여러 개일수록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고를 다 하신 다음에는 종합보고 했던 그 7번의 회계보고 부분 있죠? 그것하고 여러분들이 1월에서 12월까지 그동안 정성껏 기록해왔던 수입 지출 일람표와 또 프리시듐 의연금, 그 프리시듐 수입 현황표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장부 마지막 달 다음 장에다가 꼭 붙이시고, 또 전표철 또한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 세 가지를 한 부씩 복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 대봉투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 대봉투에 보관하실 때 회계실부 22쪽을 보면은 표지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보고 마지막 부분에 잔액이 280만 64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280만 64원은 다음 해에 어디에 해당돼요? 큰 소리로. 네, 맞습니다. 전차 이율금. 1년에 딱 한 번 쓰는 전차 이율금. 전차 이율금이라는 소리는 1월에 딱 한 번 쓰죠? 네, 근데 이거를 전차 안 하고 전년도 이율금. 너무 똑똑하셨다. 전년도 이율금. 이렇게 쓰시는 회계님들도 계시는데 전년도 이율금이 아니고 전차 이율금이라는 거. 여기에서 전차는 원래의 차수가 아니고 종합보고 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나온 전차라는 말은 프레시듐에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프레시듐 사업보고 하실 때 전차, 여러분들 프레시듐 회계 감사들 하시죠? 회계 감사하실 때 1월달 딱 펴서 이거 전차라고 썼는지 전년도라고 썼는지 그냥 전월이율금으로 썼는지 꼭 확인하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 인수인계에 있어서 서류는 단장 또는 회계가 새로 선출되었을 때 회계장부의 사관부 모두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나 없나 회계님들은 꼭 살펴보셔야 되고, 통장은 사용 중인 통장이어야 되는데 회계님들이 간혹 보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통장에다 이것저것 메모를 해놨어.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 그러니까 새 회계님한테 새 통장을 잔액만 딱 이용시켜갖고 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새 통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새 회계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처표에 거민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비품, 문구를 재고, 열세, 의연금 현황 및 수입 지출 현황표는 인계 현재 딱 떨어져야 돼. 딱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인수인계 시 해당 평의 단장과 회계는 그 자리에 꼭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꾸리아 회계 장부는 영구 보관이고 전편철은 3년, 프레시듐 회계 장부도 3년 보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교본 제28장 내주 관리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계님들에게 해당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된 프레시듐이나 평행, 즉시 모든 비품과 서류 및 회계 잔액 등을 직속 상급 평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꾸리아에 혹시 해체된 프레시듐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물품이나 비품, 서류, 회계 잔액을 누가 그걸 챙기셔야 돼요? 회계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레시듐이 해체되었을 때는 그 팀에 가셔서 다음 이 처리를 회계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본 제20장 보면은 내주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본 책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주의 규율이나 활동에 대한 규정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교본에 적혀있는 규율과 규정은 내주의 제도이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주는 얼마 안 가서 이름만 남을 뿐 알맹이가 빠져버린 무익한 단체로 바뀌고 맙니다. 이렇게 변질된 내주가 비록 보람있는 활동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내주는 이런 지체를 주저없이 버릴 것이다. 내지오가 여러 계층의 평회를 두는 주된 목적은 내지오의 재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평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축소하면 약해지고 절단하면 불구가 되고 우리는 내조의 규율과 규정을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단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조는 도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하도 피곤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은 나이도 많고 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우리는 서서히 할 부분들을 앉아서 그냥 합시다 하고 단원들끼리 합의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앉아서 주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그랬을 경우 그 단원 중에 한 분이 어느 팀에 방문을 갔다든지 특히 다른 데로 전출을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다 서서 하거든.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해야 돼. 그러면 그 단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는 본당에서 앉아서 했는데 여기는 서서 하네. 왜 그래요? 앉아서들 하지.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거기 와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 전수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하는 것도 좋고 서서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팀에 연로하셔서 앉아서 했을 경우 또 너무 피곤해서 앉아서 하기로 해서 우리 팀은 앉아서 그랬을 때는 단장님들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꼭 서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의 합의하에 지금 앉아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이렇게 각인시켜드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른 데 갔을 때 엉터리 가서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명이 다 다리 아픈 거 아니에요. 10명이 다 피곤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서서 할 수 있으면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각급 계층의 평회를 두는 주된 목적 여기 나오죠. 재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리아에서 프레시듐을 방문을 가고 또 꼬미듐에서 꾸리아 방문, 네자에서 꼬미듐, 세나투스에서 또 네자 방문.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잘못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상호 방문도 하고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잘못 나간 데는 서로 이렇게 해서 바르게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조 틀이 예를 들어서 붕어빵 틀이라면 우리 단장님께서 붕어빵 틀을 한 10몇 년, 20년 해왔더니 실증이는 같은 풀빵이니까 국화빵 모양으로 틀을 좀 바꿔보자 했을 때 똑같은 풀빵이지만 이건 뭐예요? 국화빵 모양이에요. 이거는 우리 내조가 붕어빵 틀이 내조 틀이라면은 이거는 내조가 아니다 이거죠. 네. 내조처럼 흉내는 내고 있지만 내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사람의 언행, 이 행동이 내일의 우리 후배들에게 내조를 어떻게 전수해 주냐 하는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대 선배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내조를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지금 내조를 흉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에서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킨다면 우리 후배들이 그때 내조 모습이 어떻게 변형돼 갈지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조 단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조의 규칙과 규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서로 지렛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 분 힘들다면 앉아서 하시라고 나는 아직 다리가 좀 괜찮으니까 서서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너스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조 성호상 발현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퀴즈 나갑니다. 성모님 발현지 누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은 누르드 성모상,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은 파티마 성모상. 근데 우리 내조 말의 성모님도 발현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 건지 아니면 말씀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년 프랑스 파리 리드박대 성 파리타스 수녀원의 가타리나 나브레 수녀에게 발현한 성모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이 우리 내조 마리의 성모상이죠. 그래서 우리 내조 마리의 성모님을 원저시 인쇄되신 성모상, 은혜의 성모상, 자비의 성모상으로 불리고 있지만 원래 이분의 이름은 리드박 성모상이라는 것. 우리가 누르드에 발현한 성모님을 누르드 성모상 이렇게 하죠. 파티마에 발현하는 파티마 성모상, 가다르페 성모상은 가다르페 성모상 하듯이 우리 내조 마리의 성모상은 리드박에서 발현하셨기 때문에 리드박 성모상이라는 것을 우리 내조 단원들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부자이시며 총사령관이신 성모님의 축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모님에 대한 축일이 대축일이 4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축일 4개. 안 계셔요? 우리 성모님이 1년에 대축일이 4번, 축일이 2번, 기념일이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뭐하면 내가 자세히 여기다 공부를 해왔는데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의 대축일은 첫 번째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 대축일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을 에페소 동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보편교회의 축일이 됐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1월 1일로 지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축일. 주님 탄생 예고축일은 예전에 무슨 축일이라고 했어요? 맞히신 분 상품 드리겠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전에는 무슨 축일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성모 영복 대축일. 기억나시죠? 성모 영복 대축이라고 하는데 이 영보라는 말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 되겠는데, 하느님께서 성자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오리셨죠. 이를 기념하는 날로 성모 승천 대축일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2월 8일 한국교회 수호자이며 언제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이 대축일은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무제한 잉태를 무슨 교리로 선포하셨어요? 믿을교리로 선포하셨죠. 믿을교리. 그 다음에 축일 두 가지를 보겠는데,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이 축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기념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5월 30일로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 탄생 대호 예축일 3월 25일과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을 사이에 이 기념일을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일은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로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마리아 성당의 공헌일인 9월 8일을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로 정하고 7세기부터 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념일 6개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월 11일 누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이는 성모님께서 1858년 2월 21일부터 누르드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2년부터 해마다 누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이 발현 첫날을 세계 무슨 날로 정하셨어요? 병자의 날로 정하셨죠. 그래서 병자들의 빠른 쾌유와 또 병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념일 7월 16일 카르멜산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데, 성 시몬 스톡이 1251년 7월 16일 카르멜산에서 성모 마리아로부터 갈색 스카폴라를 받으며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이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전승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색 스카폴라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스카폴라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념일로 8월 22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오후 기념일인데, 1900년 무렵부터 성모 마리아께 여왕의 영예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는 1925년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정해지면서 이 성모님은 여왕의 칭호를 드려야 된다라고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4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왕이심을 선언하시고 해마다 5월 31일에 이 축일을 지내도록 하셨는데, 그 뒤에 보편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마리아를 천상 영광에 연결하고자 성모 승천 대축일 뒤로 이 축일을 옮기셔가지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신심은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으며 1688년 인도 첸시오 11세 교황께서 이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908년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9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 십자가의 현양 축일이죠. 이 현양 축일 다음 날인
9월 15일로 기념일을 옮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연결하여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5번째로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이는 16세기 중경 오스만 제국, 현재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이 지중해로 세력을 펼치자 1571년 10월 7일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그리스 레파토 항구 앞바다에서 벌린 레파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묵주 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간구로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덕분이라고 여기고, 이를 기억하고자 성 비오 5세 교황께서 승리의 성모 축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성모 축일을 1960년 성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월 2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자연 기념일, 바로 어제죠. 자연 기념일은 이날은 건비 6세기 중력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세워진 새로운 성모 성당의 공헌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1472년 시크토 4세 교황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자헌 기념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퀴즈가 하나 나가겠습니다. 내지오 5대 행사 중에 의무적으로 1년에 꼭 해야 하는 행사 3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무슨 행사가 있어요? 연차 총수, 또 야외 땡. 친목회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행설수설 하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우리가 내주어에 꼭 해야 할 행사 3가지.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전후로 하는 아치레스 행사와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을 전후로 하는 프레시비움 친목회, 또 12월 8일 문제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전후로 하는 연차청 친목회, 이렇게 3가지는 꼭 실행해야 할 행사들이고, 우리 야행사는 실은 권장사항인데 꾸리아의 연중 계획에 따라 잘 실행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또 야행사죠. 그래서 주로 5월 성모성월에 많이들 실행하고 계시죠. 가장 5대 행사 중에 실행이 안 된 행사 무엇이에요? 토론대. 네, 맞습니다. 우리 토론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라고 했는데 잘 실행이 안 돼요. 우리 금호동 권당 같은 경우도 제가 수리아 단장할 때 한 번 이 토론대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하지 마셔. 세게 물지 말고. 네. 잘 안 들려요. 네. 공동 성모 연구 포럼시등 직속 여기 암사동 서들모 회계 특성카타제입니다. 제가 저기 수련 회계를 연구할 3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기 윤수님한테도 점포하고 점포철 회계 장모를 말씀하신 지도 신부님의 사인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게 지도 신부님 사인이 필수 사항인지 천재 사항인지 알고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리아에 오셨을 때 장계도 받고 점수철에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제 제도인 내지오의 선대 회계님께서 잘못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선 회계의 잘못을 이렇게 사자기 전에 여러분들 선에서부터라도 바르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회계가 이래서 틀렸어. 이런 분신 받지 마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있어요. 예, 아셨죠? 저희 안천동 서들고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저희 회계 검토가 끝났잖아요. 그럼 2025년 1월부터 해가지고 쭉 받으면 되겠네요. 올해가만? 예,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신부님들 오시면은 그때 얼른 회계 자문과 정편서를 같이 내드리면 돼요. 예. 방향가 하게 되면요, 그 방향가를 이렇게 일단은 네, 그 만약에 행사 때 빨랑사를 받으셨다 그러면은 네. 수지보고에 수지보고 수입에 어디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기본 받았다고 매번 이 모든 것을 수지보고라는 거는 행사 때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통장에는 안 주시죠. 그 행사 때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다 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빨랑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수입 초과가 됐다. 이랬을 때는 무슨 행사에 수입 초과 이게 기타 수입으로 들어가야겠죠? 예, 마침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저 지출 항목 중에서 기타 잡기에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예물을, 물적 예물을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강동 천상의 모임 소속인데 저희는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기타에 보면은 거기다 기타라고 쓰시고 영명 축의금을 기타라고 세목을 만듭니다. 세목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히 넣으셔야죠. 저희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의원금에서 10만 원을 드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럼 여러분 어디다 넣으시고 저희는 그 지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금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내신다는 거네요. 사람으로. 그러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헌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타에다 쓰시면 안 쓰셔도 근데 만약에 의원금으로 축의금을 10만 원 드렸다. 그러면은 기타 잡비란에 기타라고 세목을 기록하시고 거기에다가 쓰시면 그러면은 기타에 들어간 돈은 다 그 돈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동을 하시거나 전별금은 드릴 수 없고 전별금은 드릴 수 없고 영명 축의금 그것도 전에는 다 우리 사업인들이 각자 이렇게 각출해서 드렸는데 언제서부터인가 5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1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의원금에서 기타 해가지고 10만 원을 신부님 드릴 수 있어요. 그 10만 원이 너무 손이 부끄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보태서 드리는 거 여러분들 매니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꾸려 사과부나 교육할 때 그 본인부담 돈 있잖아요. 본인부담금 뭐 받잖아요. 그거 장부에 기장하나요? 그러니까 그 정표철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번 교육비가 6만 원, 예를 들어서 6만 원인데 껌유심에서 2만 원 내주고 꼬리아에서 만 원을 내주고 본인이 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그 정표철이나 수지보호에다가 개인 보조, 개인 부담 얼마 이게 사실대로 쓰시면 돼요. 장부에는 좀 안 적으세요? 장부에다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본인 부담 얼마, 수리아 보조 얼마, 커미션 보조 얼마 이렇게 해서 6만 원을 이렇게 채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에 들어간 총 합계를 장부에다 쓰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개인 얼마, 뭐 얼마 세세하게 장부에 그러니까 만약에 장부에 수입단에는 그러면 만약에 본인 돈 만 원, 분야에서 2만 원 이렇게 해서 3만 원을 꼬미시프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제 장부에는 그 10,000원을 안 쓰고 그냥 2만 원만 쓰는 거죠? 꼼수면에서 지출한. 지출한 거만. 그러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그 정표책이나 정표에만 좀 네, 거기에 수지보고에는 1인당 얼마, 개인 얼마, 후려에서 얼마, 꼼수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장부에는 항상 아까 항목 금액만 기재하게 돼 있는 거 마찬가지로 합산해가지고 총계만 쓰시겠죠. 마치기로 해도 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은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두서없는 가르침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